그것이 알고 싶다. 우리 소위 줄여서 얘기하는 그알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네. 누구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대통령이 그냥 주말 사이에 이걸 올리셨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조폭 연루설을 방송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 대해서 이제 뭐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PD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게 믿는지 궁금하다라는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SBS가 이제 제작진이 결국 사과문을 냈고요. 근데 노조는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언론 독립 침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은기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 먼저 하나 지적을 하자면 대통령 때문에 사과한 건 아니고 본인들이 잘못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그 노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뭐 어떤 기준에서 언론 독립 침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뭐 이렇게 보도해라 저렇게 보도해라 통제한 건 아니고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언론사 보고 사과하라 그러는 거는 그냥 언론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피해 당사자잖아요. 네. 피해 당사자가 얘기하기 전에 언론사에서 먼저 잘못된 거 있으면 사과하고 정정 보도하고 하는 게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쉽고요. 언론 길들이기는 뭘 보고 언론 길들이기냐고 하냐면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이면은 이를테면 대통령 전세기 1호기에서 배제하는 것, 뭐 MBC 뭐 보도가 마음에 안 드니까 아예 전세기에도 안 태우고 이런 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 제재를 가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뭐 정부 차원에서 SBS나 그할 제작진한테 뭔가 제재를 가한 건 아니잖아요. 당신들이 보도한 게 잘못된 걸로 법적으로 나왔으니 사과하라 이게 다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언론 독립 침해라고 하는 건 별로 근거는 없어 보인다. 근데 이게 이제 방심위에 이 보도와 관련해 가지고 2020년도 12월에 문재인 정부 때 방심위에서도 이 내용과 이 보도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없다. 의혹 제기 자체는 공익에 부합한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2024년 5월 달에도 이재명 조폭 연루설 보도 종편에 문제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두 번의 방심위의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과 관련한 어떠한 뭐 이런 의혹 제기가 불편할 수는 있다고 보여요. 근데 뭐 방금 하은기 대변인 얘기해 준 대로 뭐 이거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대응은 아니고 대통령 개인의 어떠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SNS에 대통령이 여기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방송사 입장에서는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 강대기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일단은 우리가 어떠한 교통사고를 당하던 누구한테 폭행을 당하던 피해를 당하던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피해 당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사 청구를 하면서 너는 나한테 사과해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과해라. 라고 청구를 하면 100% 기각당합니다. 왜냐하면 헌법 19조에 있는 양심의 자유 때문에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가 있고요. 그 양심의 자유로부터 자유로운 발언권이 나오는데 이게 사과에 바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과라는 거는 누구에게 강요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헌법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확고한 판례예요. 그래서 많은 의뢰인분들이 찾아와서 내가 맞았는데 돈은 둘째치고 저 사과 좀 받아주세요. 저희가 안 됩니다. 이 양심의 자유에 관련된 판례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X에다가 언론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거는 이 반헌법적이라는 거죠. 이 양심의 자유에 비춰봤을 때 위헌적이고 대통령 그리고 국가기관 아닙니까? 국가기관이 어떠한 언론사 혹은 언론사 PD나 기자한테 하는 거는 좀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드라마에 정우성 씨가 한지민 씨한테 내가 그쪽 좋아하는데 그쪽 나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과해요 나한테 하잖아요. 저는 그 대사 딱 봤을 때 저 대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대본이다. 저거 헌법 19조 위반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조폭 연루설은 이제 저도 변호인이니까 저도 조폭들 사건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좋아 보이지 나쁜 사건 많이 합니다.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건은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루라는 건데 저는 쟤한테 사건 맡긴 의뢰인하고 밖에서 밥 한 번 안 먹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차 한 잔 안 먹어요. 무조건 사무실 안에서만 얘기하고 사건이 잘 끝나도 뭐 변호사님 뭐 식사 한번 안 합니다. 아예 딱 자르거든요. 근데 지금 저 SBS 보도는 어떠한 그 이기인 사무총장이 올린 SNS 글도 보니까 저 관련자들이 무슨 뭐 성남시 당시에 뭐 체육회 활동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같이 찍은 사진도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로 많은 사건을 하는데 의뢰인들하고 찍은 사진도 아예 없어요.
제가 그 사무실 아니면 못 만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연료라는 단어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조폭하고 깊숙이 관계돼 있다 이런 건 아니고 연료라는 단어는 오해를 불이킬 수가 있고 그래서 방심위에서도 이건 문제 없다라고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대규 변호사님의 논리를 제가 받아서 그러면은 하나 반론은 아니고 여쭤보는 건데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사과를 요구하잖아요. 국민의힘 사람들에 대한 양심의 자유를 국민들이 침해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것도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어요. 사과를 강요하는 거는 헌법 19조에서 양심의 자유 침해니까 사과를 강요하는 건 안 된다라고 저는 일관되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사과를 강요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뭐냐면 사과를 하지 않으면은 뭔가 제재를 가하거나 징벌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아니죠. 그 손해배상 청구가 있고 이게 손해배상 금액이 있으면 만약에 사과나 반성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양형의 판단을 해가지고 금액을 줄이던가 뭐 위자료를 줬으면 거기에 참작해서 금액을 줄이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인 간에 A가 B와 뭔가 분쟁이 있거나 다툼이 있을 때 사과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과를 보고 당신은 나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치권에서도 많이 있고 일상사회도 많이 있고 두 분 법률가들도 그럴 텐데 다만 이거를 규제하거나 제도적으로 사과 안 한다고 해가지고 처벌하거나 이러면 양심의 자유 침해인 거죠 헌법상. 근데 대통령이나 국민들이나 다 마찬가지인 건데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뭐 비상경과 관련해서 사과 안 하면은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SBS 이 보도에 대해서 사과 안 하면은 징벌하겠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대통령과 국민의 잠깐만 제가 말씀 좀 끝내고 할게요. 그래서 그거를 헌법상 그 의율하는 차원에서의 양심의 자유를 갖고 오면 그건 논점 이탈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국민 중에 지금 헌법 위반하는 사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과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정치적으로 논평한다면 뭐 보도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최고 권력자가 방송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타당하냐 이런 논평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법률적으로 이게 양심의 자유 침해다 그러면은 앞뒤가 좀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방심위 얘기도 하셨지만 아니 야 방심위보다 대법원이 더 상위 기관이잖아요 일종의 이 법률 판단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 언론이 먼저 앞장서서 사과 정도 하고 하는 게 더 훨씬 훈훈하게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저는 저에 대해서도 사실은 잘못된 보도가 많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과했으면 좋겠고 정정보도 했으면 좋겠어요. 페이스북 있습니다. 안 해줘요. 그건 뭐 설명하는 사람도 느낄 테고 다른 분들도 느낄 텐데 대통령쯤 되니까 그래도 이거 받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들도 자성할 건 자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인데 대통령과 국민이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거와 마지막 발언에 대통령쯤 되는 거 받아내는 거 아니냐 이게 이 사건의 핵심 키포인트예요. 이제 헌법이라는 거는 국가의 권력과 국민의 기본권을 나눠져 있잖아요. 대통령이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저는 이 구조가 문제라는 거고 만약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냥 우리처럼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인데 내가 국가적 권력도 없는 사람인데 사과해요. 이런 아까 말한 국민들 사이의 사인 간의 문제 또 법률적 지식도 모르는 사람들 사이의 문제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법조인 출신의 대통령이 X에 글을 올린다는 것은 어떠한 권력기관의 권력작용으로 오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SBS가 사과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그 언론 노조는 이거 언론의 자유 침해 아니냐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가 특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헌법 15조 무슨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고 혹은 뭐 통신 비밀의 침해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도 있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고 이러한 자유가 우리가 주장했을 때 아니 이거는 뭐 거주 이전의 자유가 한 개인의 특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접근하다 보면 국민의 기본권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보도를 했을 때 잘못된다고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그 잘못된 보도의 피해 당사자는 말도 하면 안 된다? 자, 일단 판결문을 정확히 사실관계를 짚고 넘어가시죠. 판결문이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20억을 받았다. 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의 보도는 20억을 받았다. 그거를 보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사진이 많다 연관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20억을 받았다고 해서 조폭 연루설이 사라지는 건 20억을 받았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 났다고 해서 조폭 연루설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 판결과 장영화 변호사가 받은 이 판결과 그것이 알고 싶을 때 보도 자체가 내용이 아예 달라요. 네. 근데 이거를 대통령이 X에 글을 올리면서 전 국민이 이게 연관돼 있다 생각하는데 그 두 개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일단 안 하고요. 일단은 그게 논점이 아니니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만약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맞다면 SBS에서 반론을 하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진짜로 언론 탄압이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하면 그 반론을 했을 때 뭔가 법적인 제재, 권력의 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당신들 보도한 게 이렇게 나왔으니 여기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 없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일단은 뭐 두 분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일단 우리 메시지를 보통 내시는 네. 우리 저도 말해도 됩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경민정 울산에서 오셨는데 소장님의 죄송합니다. 어떤 그 울산에서 오다니 어제 왔어요. 대통령의 어떤 이런 X의 그러니까 SNS 메시지를 보고 어떤 느낌이셨나요? 이거 이슈 대체지요. 이슈 저는 대체. 그래서 지금 하원기 우리 소장님 그리고 강대기 변호사님 말씀 다 존중합니다만 대통령께서 좀 솔직해지시면 좋겠다. 난 정치 이렇게 하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민주당을 뛰쳐나왔다. SBS 관계자만 주관하는 거예요. 김상중 씨 물러나라는 댓글이 달려요. 이게 그러니까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메시지는 공소 취소 관련해 가지고 짜증이 나는 거야. 왜 그런 얘기를 그런 음모론을 뉴스공장에서 퍼뜨리시나. 나는 그게 싫은 건데 때마침 보니까 SBS에서 예전에 조폭설 연루돼 가지고 말했던 것이 그게 죄가 판명이 나버리니까 오케이 이거 내가 걸고 넘어져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냥 알아먹겠지, 알아듣겠지 하면서 이슈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본인 입으로 공소 취소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공소 취소 요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걸 덮으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서 밑자락을 까는 건가요? 비겁하죠.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그냥 공소 취소할 생각이 없으면은 이거 그냥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회 출입하고 있는 방송사잖아요. 뉴스공장이 평균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 지금 200분 넘게 동시 접속하고 계시고 좋아요 141개인데 제가 동시간대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우리 진보 계열의 유튜브 채널 매블쇼 지금 11만 명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그런 건데 하다 보면은 뭐 20만 명 넘게 보죠. 또 뉴스공장 같은 경우에도 하다 보면 30만 명 넘게 보고 그러니까 거기 나가가지고 그렇게 넙죽 절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좀 뭔가 편파적인 방송 말고 이렇게 골고루 초대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양쪽 진영 이야기를 듣고 상당 입장도 이렇게 들어주는 이런 방송을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셔라. 그래야지 대통령이 업신여기지 못하고 방송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우회적으로 둘러가지고 SBS를 팰 수가 없는 거예요. SBS 지금 보면은 밑에 달린 댓글이 이런 게 있어요. PD 파면해라. PD 파면. 그러니까 이 공격하는 거예요. 김상중 씨도 공범이다. 그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하더니 살인 조폭몰이하고 소름 돋는다. 제작진 명단 다 공개해라. 방송계에서 영구 퇴출시켜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김상중 씨가 교체될까요? 그거는 모르겠죠. 김현정 씨는 김현정 씨는 같습니다. 김현정 씨 요새 그거 하차하고 나서 되게 예뻐지셨어요. 쌍꺼풀 하셨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거는 전 물론 그 후속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있지만 김현정 씨에 대해서도 패 끼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CBS나 김현정 씨가 무슨 권력 외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패널 갈아치우고 하는 채널이 아니잖아요. 본인도 아니라고 했고 본인이 그리고 이건 김현정 앵커 사적인 얘기니까 제가 얘기할 거 아니고 뭐 새로 준비하는 것도 있고 맥락이 있는데 마치 무슨 권력의 외압 때문에 그냥 그랬다고.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살짝 그러니까 얹으셨겠지만 그 얘기는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기만 한 게 아니라 CBS나 김현정 앵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논평 자체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은 뉴스공장에는 말도 안 하는데 SBS에 말하는 거는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수용할 수 있어요. 왜냐면 둘 다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뭐 SBS에 한 것도 언론 탄압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거잖아요. 뉴스공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당연히 SBS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입장 차이라고 제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잘못된 보도나 음모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를 언론 탄압이라고 하는 건 제가 동의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방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제 김원준 씨의 공소 취소 거래설 주장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여기 대해서는 뭐 SNS 그렇게 잘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상당히 강하게 문제 제기. 그러니까 뭐 하한기 대변인은 아니 대통령이 뭐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말씀을 한다는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은 이걸 받아들이는 또 방송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통령이 또 이런 말씀하시면 나중에 지금 특히나 뭐 방심이라든지 뭐 이 방송들은 전부 다 이게 뭐 제어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것 때문에 예, 혹은 부적절하게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듯이 뭐 비행기 안 태우고 이러면은 제가 여기 나와서 그거 비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권력이 작동해가지고 언론을 배척하거나 탄압하거나 하면 그건 그것대로 제가 아니, 여기서 만약에 진짜 비판을 김상중 하겠습니다. 씨가 만약에 교체가 되면 그것 또한 또 김상중 씨에 대한 또 뭐라 해야 되나요? 이걸 뭐 대통령 때문에 발생한 일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거는 이제 그 시장의 일종의 눈치를 보는 되잖아요. 저도 MBN이나 SBS나 이런 데 출연하다가 댓글창에서 막 욕 먹잖아요. 그러면은 교체되기도 해요. 사실 전 조선일보가 신기한 건데 왜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와가지고 막 조선일보 비난할 때 있잖아요. 근데 계속 쓰시는 게 오히려 이게 뭐 사실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다른 방송 가보면은 그 다음날 날아가는 경우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발언하고 나서 출연료가 들어올 때까지 확인을 다 해봐야 됩니다. 조선일보가 출연료를 떼먹겠냐고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 법률가가 2명이나 있는데. 저는 근데 그 대통령의 X가 한 가지가 이제 정무적으로 아쉬운 게 그 대통령 주변 분들이 제가 만약 대통령 세친근이었다면 이거를 딱 이거 올릴까라고 물었을 때 보고를 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거 지금 사람들 머릿속에서 다 잊었는데 그렇긴 아무도 하죠. 모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그 극성 국민의힘 지지층 카톡방에서는 어떠한 글이 많이 올라오냐면 이거 어디 가면 볼 수 있냐. 나도 이거 안 봤다. 이거 찾는 거지. 찾는 거야. 예, 그것이 하고 싶다. 이거 어디 가서 볼 수 있냐? 이 제목이 뭐냐? 제목이 조풍 연루설이냐? 그건 아니고 저도 안 봐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쇼츠로 단막 쇼츠만 몇 개 돌았는데 전체본을 보고 느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께서 X에 올리니까 사람들이 지금 찾기 시작하고 있고 무슨 지방별로 상영회를 열자, 뭐 수년회를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정무적으로는 근데 그 경민정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슈를 덮고 이슈를 올리고 이런 거에는 성공할 수가 있겠지만 왜냐면 다른 이슈보다 이제 그것이 알고 싶을 때 다 눈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건 성공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보고 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나서 뭐 하겠어요? 장영하 변호사의 그 판결문을 찾아보겠죠. 그럼 또 이거 뭐 이렇게 일치하진 않네. 20억 수수설과 조폭 연루설이 동일시는 안 되네라고 느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뭐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 전략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조폭 연루설이 이게 20억 수수설이라는 내용인가 봐요. 보니까 그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허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났다고 아까 말씀해 주신 거죠. 장영하 변호사 건. 네.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언론 군기 잡고 길들이게 하는 이 대통령께 똑같은 잣대로 요구한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시간과 절차만 남았을 뿐 사실상 대법원 유죄 판결과 마찬가지인데 이 대통령도 똑같이 국민께 거짓말한 거 사과해야 된다. 무죄라고 발뺌했던 거 사과해야 된다. 선거 개입이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쫓아내려고 겁박한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이 100배 사죄해야 된다라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기셨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뭐 하여튼 뭐 저는 저의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굳이 한 방송사에 이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알에 대한 섭섭함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PD도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특정 개인을 특정을 해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은 조금 그걸 받아들이는 국민 입장에서 그 개인도 국민이잖아요. 그 뭐 앵커께서 메시지 기술적으로
나무라시는 거면 그건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비판 뭐 하실 수 있죠. 저는 뭐 하실 수 있는데 대통령께서 좀 과한 뭐 비판하신 거 아닌가? 왜냐면 메시지의 온도나 톤이 이거는 과하다, 뭐 적절하다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정도의 네.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아니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설주한 변호사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걸 한다고 하게 된다면 안 쪼실 거잖아요. 아니 쫄지는 않아요. 데려줬습니다. 데려줬는데 아니 대통령이 내 이름 알아주는 것만 해도 우리 어디야? 갑자기 초식을 들어오려고 안 쪼실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과거에 묻혀있던 사건을 끄집어냄으로써 도덕적 우위를 좀 점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가 있는 아 거죠. 본인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언론의 가짜뉴스 피해자 프레임을 딱 가지고 가면서 대중의 관심을 좀 분산시키면서 내가 지금 도덕적으로 이렇게 결점이 무결했다. 이거를 좀 국민들이 이제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를 의도적으로 나타내면서 뭐 김어준도 슬쩍 누르는 거죠. 저는 뭐 이걸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법원 판결을 나도 안 받아들일 사람은 안 받아들이고 요즘 세상에 저는 최근에 언론들 그러니까 이게 뭐 진보 보수 가릴 거 없이 나오는 무분별한 행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지금 또 얘기할 것입니다만 뉴스공장에서는 사과도 안 하고 있고 심지어는 당연하죠. 저는 그런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문제 제기해봐야 뭐 CR이나 먹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얘기하는데도 그냥 만약에 뭉개고 넘어갈 정도면 일반 다른 사람들이 입는 피해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문화 자체가 물론 여기서 대통령이 더 나아가서 SBS 너희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뭐 이 PD 안 가르면은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되면 좀 비판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저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는 제가 박수치고 환영하는데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인정 안 할 거예요. 이러한 유사한 여러 가지 그 PD 수첩이든 그것이 알고 싶다든 제기했던 많은 문제에서 손해배상이 그렇게 인정되진 않습니다. 이게 이게 씨앗이 있으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뭔가 씨앗이 있으니까 방송이 싹을 텄다는 거고 제가 한 발 양보해서 대통령이 좀 억울할 수 있다는 거는 저 국민의힘 관점에서 어떤 뉴스냐면 나경원 의원이 초선 되자마자 그 무슨 일본 행사 갔다가 일본 행사 갔다가 가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여기 내고 오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해서 호딱 나왔어요. 한 체류 시간이 한 3분 몇 초밖에 안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호딱 나왔는데 이제 밖에 이제 그 많은 진보 측 언론사분들이 이 일본 무슨 일왕 생일 잔치인가? 일왕 뭐 생일 잔치였는데 일왕 생일 잔치에 누가 오나라고 찍고 있었는데 나경원 아니야? 해가지고 후딱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아직도 이제 그 욕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정말 정치인들이 사진 행사를 가는 곳 잘 가야 되고 사진도 누구랑 찍는지 잘 찍어야 되고 통화도 잘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에서 나경원 의원이 억울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조폭하고 연루됐다는 그런 설이 억울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더 저희가 웃기는데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SBS에 검찰과 짜고 자신을 조폭으로 묘사한 것에 대해 반성과 사과라고 그저께에 글을 올렸다. 곧바로 SBS 측이 사과문을 올리고 8시 뉴스에서 샵. 이재명은 조폭이 아니다라는 후속 보도를 약속. 그래요. 샵 그게 해시태그가 지금 아니구나. 진짜 와, 내 방금 아니 이재명 조폭은 아니죠. 예, 조폭은 이거 아니지. 이 내용으로 후속 보도를 약속했다. 약속했다고. 와, 이거 완전히 지난번에 네. 채널 A 정원 유착 관련한 보도가 있었고 그걸 주장했던 사람 중 한 명이 유시민 작가입니다. 그렇죠. 뭐 검찰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동훈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보면 사찰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네. 근데 뭐 두 분 법률가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금융 거래 정보를 보면 6개월 뒤에 통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통보가 없었고 실제로 법원에 붙여서 확인해 보니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어떻게 했냐면 사과했습니다. 제가 뭐 너무 편향에 빠져 있었고 뭐 누구를 악마화했고 확인 안 하고 뭐 보도를 했고 사과했습니다. 손해배상도 나왔고. 네. 그래서 저희가 진영을 뒤집어서 할 때도 전 그런 부적절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하고 상호 간에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드러났으면 사과를 하고 넘어갈 줄도 알아야 다음에 보도하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쪽에서 책임 있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진영에 있는 것만 질타하고 여기서 왔을 때 이거 방어 안 해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럼 뭐 나 혼자만 이거 그러면 이거 중심 잡자고 하는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분도 이런 건에 대해서는
언론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자성은 그래도 좀 촉구를 해주시는 게 그건 당연해. 바람직하지 않냐는 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못 봤어요, 제가. 네. 예, 그것이 알고 싶다. 저도 예. 보지는 않았어요. 보지는 않았어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너무 오래전 거더라고 보니까. 아, 그래서 그래요? 이걸 2018년 7월 네. 21일자 SBS 벌써 한 그것이 알고 싶다. 6년 중복과 전 관련. 거라서. 아, 2018년이면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때가 도지사 때였고 예. 그 이제 대선 떨어진 낙선한 이후에 도지사 도전하던 때 근처였던 것 같아요. 아. 도지사 된 다음에 된 것 같은데. 아마 그 어기인데 아, 네. 한창 두들겨 맞고 있을 때였어요. 아. 음. 근데 보통 이런 두들김은 이 정도 시기,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 우뚝 서기 전에 이런 두들김은 국민의힘에서 제보하거나 두들긴 게 아닙니다. 보통 당내 경선에서 네. 많이 두들겨. 그때 3번 달고 주황색 띠두르고 대통령 선거 아, 나갔다가 나올 문재인 후보한테 진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때 그 장면 생각나네. 그러고 나서 권력을 아니, 잃었을 그러니까 때 뭐 이렇게 주변에서 되게 했겠지. 성남시가 정치적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원래는 보수세가 굉장히 센 동네예요. 분당. 네, 기본적으로 네. 분당과 구성남시가 네.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되게 시민 활동 많이 했던 분이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 시절 하고 지금의 신상진 시장이에요. 네. 두 분이 같이 원래 시민단체 운동, 네, 네. 시민운동 하시던 분들인데 이제 원래 신상진 시장도 약간은 그 민주당 진보 계열이었었죠. 근데 지금은 아예 이제 국민의힘 소속으로 시장도 되었었고, 그러니까 약간 좀 이게 분화가 된 감이 없잖아 있어요. 신상진 성남시장이 의사잖아요. 네. 의료법 위반 걸렸을 때 네. 그때 변호사가 이재명 맞아요. 대통령입니다. 예, 네. 두 분이서 되게 네. 과거에는 굉장히 좀 서로 이렇게 연락도 많이 하고 친소 관계가 좀 있으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게 아마 성남시에서 같이 정치나 시민 운동을 하면서 과거에는 같은 진영이었겠지만은 이게 이제 조금 분화가 되면서 아니면 나눠지면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민주당에서 나왔던 그런 내부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지금의 민주당은 뭐 아니라고 주장하지만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지사하고 성남시장 하던 시절에 내부에서도 많이 비토 드래기 거의 탄압 많았죠. 받았어요. 네, 많았죠. 사실인 그러니까 거니까.